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뜻깊은 올해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려는 전위민적인 전진 기세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올해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 생산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다시만 운정이 어린 새 교복에 새 가방을 메고 교정에 들어서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우리 인민은 온 나라 학생들에게 소나무 책가방을 안겨주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4년 어느 날에 있은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 듣던 때가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 현지 리더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명명의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한 손에는 책가방을 쥐고 다른 손에는 악기야 서식품들까지 들고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해당 부문의 일꾼을 전화로 찾으시오. 우리 어린이들에게 멋진 배낭식 가방을 만들어주자고 간곡하게 열렬히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가방 생산 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그날은 2014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상으로 사받은 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직접 몸 가까이 만나 뵙고 가르침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학생 소년들이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 문제를 당에서 직접 맡아서 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학생 가방촌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릴 때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학생 가방촌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린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맡아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말까지 가방촌 생산 공정이 새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학생 가방촌 생산 공정이 새로 꾸려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6년 1월 27일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학생 가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방 생산에 필요한 부속자재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 현대적인 자크 생산 공정도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2016년 10월 6일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선과 자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시정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몸소 도안가 제작자가 되시어 수많은 가방 도안도 지도해 주시며 도들의 학생 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방 공장들을 건설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7년에 첫 현지 지도로 평양 가방 공장에 거룩한 용도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에 오셨던 그날 제가 직장장으로 사업하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가르침을 받아하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배낭식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웃으면서 오갈 아들의 모습을 굴어보면서 공장에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각 도들의 가방 공장들이 서고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2, 3년에 한 번씩 새 가방이 차려질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국의 학생 수와 그들에게 차려질 가방 숫자까지 환희께 들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받아하는 우리들의 심정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기 제품견본실에도 들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방 사태, 가방 풍년이 났다고 별상에 와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남의 나라 상표를 단 가방을 메고 다니면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꽃이 제일이라고 교양할 수 없으며 애국심도 키워줄 수 없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가 만든 교복, 우리가 만든 가방,
우리의 학용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가방의 질은 온 나라의 그 어디서나 꼭 같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방 공장들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원산 용의군인 가방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가방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하나의 가방을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어머니 심정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곳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걷고 걸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이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들어서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가장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랑의 연륜을 아로새기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우리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는 내 나라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풍광원설의 조난 쪽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에 떨쳐나선 청년 건설자들이 공사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교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백두산 영웅청년 덜격대 지휘조에서는 지휘관들과 덜격대원들의 기세를 더욱 고도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공세를 드세게 들이대는 한편 합리적인 공법들을 도입하면서 모든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작전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유단들에서는 서로 배우고 도와주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 나가면서 내부 미장 공사를 비롯한 공공건물 건설에서 새기록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덜격대원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제일 먼저 힘을 넣었습니다. 기술 기능이 높은 대원들을 표창도 해주고 물질적 평가도 해주면서 모든 덜격대원들이 기능이 높은 덜격대원들을 따라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대대안의 모든 덜격대원들은 설계도면도 자체로 볼 줄 알고 이제는 막힘이 없는 건설자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각지의 근로자들도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청년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잠들 줄 모르는 이 소포 종력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덜격대원들에게 다소나마 힘도 주고 용기도 주자. 그래서 이 밤에 달려나왔습니다. 여기 건설장에 와서 시간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모돼가는 소포지구의 새거리와 함께 몸도 마음도 성장한 우리 청년 건설자들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년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 밤에 이렇게 노래를 안고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소포지구 새거리는 단순히 우리 청년들만이 일도세우는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는 여기 건설장에서 우리 청년 덜격대원들과 일도 함께하고 노래도 함께하는 지원자 동지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하여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겠다는 아버지 원수님께 만공의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담게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제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게 황해북도에서 황주 젖소 목당을 새로 건설해서 준공했습니다. 당의 유가종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젖소 사양 관리와 젖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그진하게 갖춘 젖소 목장을 훌륭히 일도 세움으로써 타가수 지인들에게 많이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터가 마련됐습니다.
강일북도 농촌경변위원장 박용선 동지, 도당위원회소 문칭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가들, 조선목장 공업들, 홍두구란의 불사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인석자는 경면 김정등 씨도 육아 정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한 문제를 당중앙 조론회의의 주요 우한으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저제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것은 숭고한 후대간을 전품으로 지니신 인민의 오보이만이 내리실 수 있는 사랑의 결정이라고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젖소목장을 돌아봤습니다. 수도의 원림녹화 사업과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일 많고 최근 시안의 화초 연구 및 생산 단위들에서 계절에 맞는 화초 품종들에 대한 연구와 재배를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 화초연구소에서는 꽃 피는 기간이 오래고 원림 녹화에 널리 쓰이는 여러 꽃 품종들의 번식과 재배 기술을 새롭게 확립하고 다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2012년 9월 21일에 우리 평양하초연구소를 찾아오셔서 공가 유원지 고리아 마을에 이 철 따라 꽃이 만발하게 하자면 하초 품종을 누려야 한다고 하면서 장미를 비롯해서 이 선인장미까지 많은 하초들에 대해서 이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해만도 연구소에서는 속붙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육종 방법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풍토순화시키는 방법으로 꽃색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모양이 독특한 10개의 진귀한 새 품종을 국가품종으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모양과 색깔이 다양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높은 여러 가지 선인장들을 새로 육종한 것을 비롯해서 관상적 효과가 높고 생활력이 강한 화초 품종들을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평촌구의 화초 사업소에서 계절 특성에 맞게 화초집을 과학화해 수도의 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차지할 가닥까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화초가 불에서는 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 이겨낼 수 있는 만수국, 금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초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육 특성이 다 같지 않으니까 물주기는 어저 시간에 마른 화분만 골라서 줍니다. 영양액 분부는 농도와 합리적으로 잘 적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액 분부는 0.1%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꽃 피어 있는 기간에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으면서 그 색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2 내지 3일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분무하고 있습니다. 사리원 유가온이는 17살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50년 세월, 800여 명의 젖먹이 어린이들을 키운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공은보육원 김상순 동지가 있습니다. 사리원 육아원에서 임영주 기자가 67살이 되는 지금도 애기 어머니로 불리우는 김상순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1973년부터 50년 동안 보육원으로 일하면서 48쌍의 세쌍둥이를 포함한 800여 명의 젖먹이 어린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돼서 50년 세월을 보육원으로 일해올 수 있었는지, 아이들을 특별히 고아해서인지, 혹시 그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지. 알고 보니 교원대학 추천까지 받았던 김상순 동지가 보육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당시 도민소에 일하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김상순 동지는 17살 나던 1973년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육아원에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아버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한 처녀는 나를 보고 엄마 하면서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얼굴이 막 달아올라 저도 모르게 네 엄마가 아니야 하고 그의 손을 뿌리쳤는데 처녀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김상순 동지의 아버지는
내가 어쩌면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는 원아들에게 그렇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는가. 당의 사랑만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제 행복밖에 모르는 철부지가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육원 문제 때문에 심려하고 계시는데 젊은 여성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도인민위원회 가족인 내가 보육원으로 일했으면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학 추천을 마다하고 17살의 애기 어머니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도인민위원회에 다니는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내린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늘상 갓난 아기를 업고 젖은 기저귀 서랭이를 안고 다니는 그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녀가 갈 데가 없어서 아이 보기나 하지만 보육원으로 일하는 나날에 원아들에게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 일터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처소임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세워준 아버지가 인생의 스승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맙게 느껴지고, 당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한 아버지의 말을 할머니가 된 오늘까지도 되새겨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에서 근심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50년 노동 생활의 가장 큰 긍지라고 했습니다. 손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어만자루 품이 든다고. 단순한 모습으로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어렵고 힘든 눈에 띄지 않는 처소에 바쳐온 애국의 50년. 취재 과정에 기자가 놀라웠던 것은 김상순 여성이 50년 세월 수백 명의 젖먹이 아이들을 품들여 키워 다 자라서는 그를 알아보는 원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이들을 만나서 제일 보채던 얘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말하면 누군가에서 오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김상순 동지는 기자에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나라를 위해 큰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원아들도 있는데 이 긍지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곳 일꾼은 김상순 동지의 허리가 60살이 되던 부터 굽었는데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원아들을 업어 키우다시피 한 그의 한 생의 수고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김상순 여성을 지지하는 과정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젖먹이 원아들을 돌봐야 하는 육아원의 보육원들에게 있어서 하루 24시간은 다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육원 생활을 50년 동안 해오면서 가족들과 어부시 모여온 적이 별로 없다 보니 원아들과는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가족들과는 아직까지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현지에서 기자가 찍어준 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김상순 동지가 한 생을 애기 어머니로 살도록 말없이 떠밀어준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모습이 이 사진 속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애기 어머니로 불리우며 오늘도 원아들과 함께 있는 공문보육원. 우리 당의 아들, 딸들인 원아들에게 그토록 정과 사랑을 기울여온 이 공문보육원의 인생을 그 어떤 높은 직이나 명예, 재부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공문보육원 김상순 동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 대한 살인적인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어 팔레스티나인들 속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8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241명의
살해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자지대에서 총 사망자 수는 1만 569명, 부상자 수는 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 대변인은 국제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티나인들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엘니뇨 현상이 2024년 4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일 기구는 올해 7, 8월부터 급속히 발달한 엘니뇨 현상이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서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의 겨울철에 엘니뇨 현상이 지속될 확률은 90%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폭염과 홍수, 가물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육지와 바다에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구 사무국장은 엘니뇨 현상이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발생 2년째에 더 심해지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기온이 더 올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케니아에서 큰 물로 인질적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계속된 폭우로 이르러 전국적 범위에서 15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1만 5천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 연구사들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데 의하면 알코올을 조금만 마셔도 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이전에 알코올을 섭취했거나 현재 마시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암 발생 위험성이 낮았으며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이전에 알코올을 마셨거나 현재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식도암 발생 위험성은 4배, 후두암 발생 위험성은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간암과 결장암 발생 위험성은 30%, 위암과 유선암 발생 위험성은 20% 높아. 보도를 마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어제와는 같았고 평년보다는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5도로서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손촌, 령면, 경웅을 비롯한 서해 바닷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5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몬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소풍이 10m 정도까지 불고 물결은 먼 바다에서 3m 정도로 높다가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가까운 바다에서 북동풍이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높다가 낮아지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10m까지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주의경보가 발표된 조선 서해와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와 조선 서해에서는 센 바람과 높은 물결과 같은 재해성 기상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불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